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일본 출신의 공격수 후루아시 교골 팀에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제 축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단순한 루머에 그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소식통인 스카이 스포츠와 유명 축구 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의해 맨체스터 시티가 후루아시를 영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후루아시 교골은 2021년 셀틱에 합류한 이후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팀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셀틱에서 135경기에 출전하여 73골을 기록하고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였으며 팀이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3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후루아시의 눈부신 활약은 그를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로 만들었으며 이제 그는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에서 도전할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죠. 주목할 점은 최근 후루아시가 맨체스터 시티의 여러 선수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후루아시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맨시티의 카일 워커, 리코 루이스, 이사야 다다마스콜과 같은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후루아시의 이적 가능성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줄리안 알바레즈가 맨시티를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한 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팀의 백업 공격수가 필요하며 후루아시가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맨체스터 시티와 후루아시 측 간의 초기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맨시티가 후루아시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루아시의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어난 능력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맨체스터 시티 내부에서는 후루아시 영입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시티의 핵심 선수 중 하나인 케빈 더 브라이넌 내부 회의에서 이 거래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 브라이넌은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이 여전히 맨시티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는 만약 클럽이 손흥민 영입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계약 연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 브라이너의 요구는 맨시티 경영진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팀의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맨시티는 후루아시 영입 계획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으며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는 엘링 홀란드의 백업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후루아시 교고의 영입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자신의 발언을 통해 팀의 추가적인 공격수가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줄리안 알바레즈의 대체자뿐만 아니라 최소 10경기 중 2경기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측면 공격수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재다능한 후루아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각되었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셀틱과 맨시티의 미국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후루아시의 활약을 주의 깊게 지켜봤으며 그 경기에서 후루아시가 골을 기록하며 맨시티의 4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비록 셀틱이 최종적으로 패배했지만 후루아시의 인상적인 퍼포먼스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를 에티하드로 데려올 가능성을 고려하게 했습니다. 후루아시가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게 되면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거의 확실하지만 이것이 이 클럽의 매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후루아시에게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에서 뛰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 경기를 할 기회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비록 후루아시가 주전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는 팀의 전술적 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맨시티와 후루아시 대리인 간의 협상이 이번 주에 진행되었으며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맨시티와 가까운 기자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후루아시의 부상 문제는 큰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그는 어깨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그가 장기간 결장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루아시를 영입하는 것은 맨시티에게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가 알바레즈의 이적과 케빈 더 브라이너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시 투입 가능한 공격수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편 케빈 더 브라이너는 후루아시의 영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히 표명했죠. 그는 손흥민이 여전히 클럽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브라이너는 만약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이 클럽과의 계약 연장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맨시티 경영진은 후루아시와 손흥민 중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팀이 케빈 더 브라이너와의 계약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맨체스터 시티는 분명히 팀의 핵심 선수인 케빈 더 브라이너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브라이너는 계약 연장 협상에서 손흥민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바이블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의 내부 소식통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케빈 더 브라이너를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브라이너의 계약은 2025년까지 유효하며 만약 이 EPL 최고의 선수가 팀을 떠난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통은 또한 더 브라이너가 최근 계약 연장 협상에서 몇 가지 필수 요구 사항을 제시했으며 그가 맨시티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브라이너는 더 강력한 팀을 원하고 있으며 두 번의 트래블 우승을 거둔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브라이너는 경험이 풍부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선수, 특히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경험한 선수를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된 이후 적합한 선수를 찾기 위한 수색이 영국 전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손흥민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죠. 언론은 이 상황을 보도하며 손흥민과 함께 뛰지 못한다면 케빈 더 브라이너가 팀을 떠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 토트넘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골 결정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는 오랫동안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왔으며 그의 경기 스타일이 자신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는 커리어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어합니다. 맨시티 지도부는 즉각 손흥민 영입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후르아시 영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만수르 대통령은 손흥민 대표와 직접 협상하기 위해 계속해서 런던으로 사람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도 손흥민 영입을 유리한 조치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스카이 스포츠는 맨체스터 시티의 약점을 지적하며 손흥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리그 우승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로 인해 몇몇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으며 맨체스터 시티는 그의 공격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8월 21일 영국의 풋볼 365는 도미닉 솔랑케와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에서 데뷔한 이후 그들의 경력이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한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도했죠. 그러나 토트넘의 공격진 중 다른 한 명의 선수가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흥민의 경력이 더 이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8월 20일 손흥민은 2024-2025 EPL 시즌 개막전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도미닉 솔랑케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손흥민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비록 솔랑케와 손흥민이 몇 차례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그들은 득점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첫 골도 공격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페드로 포로의 득점이었는데요. 모든 경기가 골이나 어시스트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득점력 부족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충격적인 활약을 펼쳤던 선수였지만 이제는 그에 대해 과거형으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EPL에서 34경기에 선발 출전했으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만 60분 미만으로 뛰었다고 보도했는데요. 2023-2024 시즌 손흥민은 EPL에서 35경기를 뛰며 17골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3경기에 결장했으며 복귀 후 첫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그는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커리어에서 세 번째로 10골 10어시스트를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을 시즌 개막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와의 1차전에서 경기 초반에 잘 통제했지만 후반에 들어서면서 후방 빌드업에 약해졌죠. 손흥민의 움직임이 느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팀 전체가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는 24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윌슨 오도베르트를 기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